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제 무료 강의 4차 무료 특강입니다. 그동안 제가 무료 특강을 관동별곡, 그 다음에 누황사,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에 이어서 네 번째예요. 용비어천가. 우리 현장 강의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수강생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왔던 일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게 되어가지고 어쨌든 죄송한 마음과 그다음에 감격스러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제가 용비어천가 무료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그 재능 기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 같이 무료 강의 들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상당히 그 노력과 품이 많이 든 하이클래스한 강의예요. 괜히 뭐 이렇게 무료 특강이니까 대충 찍어 올리는 게 절대 아니라서 과질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의 준비에 대한 PPT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니 요 정도까지만 제 자랑할게요. 용비어천가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전체 강의에 대한 그런 설명, 그 다음에 개관,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가 125장으로 이루어진 악장문학이거든요. 여기서는 1장, 2장, 125장만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추가된 내용은 어떻게 강의를 더 진행하고 이어져 갈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할 것은 용비어천가 애예요. 먼저 악장의 특징, 악장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와 같은 또는 다른 문체의 악장들을 몇 작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몇 시간 정도 강의를 찍을지는 이제 보면은 설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용비어천가는 전체적으로 125개의 악장 문학 작품이에요.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장, 그 다음에 2장, 125장. 특히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군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장이죠. 요 세 장만을 여기서는 강의할 거예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나머지 알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거 유튜브. 제 유튜브. 좀 유치한데 유튜브 채널명은 정호는 지금 채널명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채널 제목도 지금 오늘 아마 그 채널 아트가 오늘 올라올 거고 이제 썸네일은 요번 주 중에 올라올 텐데 정호는 국어왕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채널에 요 영상이 가장 첫 걸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통해서 무료 특강을 1, 2, 125장을 신청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아마 하이클래스 학원에 무료 특강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줄 건데 일주일 안에 다 봤는데 좀 더 보고 싶다. 프리하게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정호는 국어왕 여기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공무원 시험에는 이 1, 2장, 125장 외에도 다른 장들도 꾸준히 출제가 됐거든요. 추가적인 부분 알파는 제가 제 유튜브 여기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죠. 유튜브 제 정호는 국어왕 여기를 통해서 더 추가된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비용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만큼 그 음질 또는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 못 듣거나 뭐 이렇게 힘든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강의하고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용비어천가 이제 특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 악장의 특징으로 들어갈 것인데 뭐 홍보는 아니고 책 홍보 뭐 사란 얘기는 아니고 책이 있으면 더 좋아요. 참 제가 보면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책을 같이 보면 좋아요. 옆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관동별곡 그다음에 정인지 서문은 여기 없어요. 관동별곡 그다음에 누황사 그다음에 용비어천가 모두 고전 시가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 책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강의에는 추가적인 프린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프린트는 아마 학원의 학생들한테 아마 제공이 될 텐데 이 교재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PPT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로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는 뭐 책에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갖다가 같이 읽어주면서 갈 텐데 없는 사람들은 여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화면과 같이 제 책하고 같이 보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은 정호는 국어왕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할게요. 채널명 이쁘지 않습니까? 붙여 쓰는 거예요. 정호는 국어왕 붙여 써야 됩니다. 정호는 국어왕. 채널 아트 이제 오늘 중으로 올라갈 거고 굉장히 좀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인 채널이에요. 단순히 그냥 혼자서 홍보성으로 만드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이 채널은 전혀 수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학습에 이제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 수강생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현장이나 프리패스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을 더 올려서 볼 사람들은 더 보는 것이고 공부를 할 사람들은 뭐 더 추가적으로 얼마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악장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다가 설명도 해놨어요. 악장이란 무엇인가? 책에도 설명이 있고 PPT에 설명도 있어요. 조선 초 궁중의 연학이나 종묘의 제약 등에 쓰이던 노래로 조선 건국을 송출한 교술시라고 했어요. 좀 복잡하다. 하지만은 종묘의 연학이나 종묘의 제약이라 그래서 주로 뭐예요?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나 또는 임금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은 제례, 제사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악장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공무원 시험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고려 가요 중에서 고려 소교가 있죠. 소교. 물론 고려 가요를 고려 소교라고도 그냥 보통 해요. 고려 소교를 고려 가요라고 해서 대표적인 여기에 있는 요 해당하는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은 무슨 뭐 가시리 또는 무슨 뭐 있어요? 청산별곡 아니면은 뭐 서경별곡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동동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는 2020년에 2021년 미안해 2021년에 동동이 나왔죠. 동동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고려 소교이면서 고려 가요인데 이 녀석들도 궁중음악이 돼요. 궁중음악이 됐는데 언제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이 되는데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서 고려 소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악장을 썼어요. 고려 소교가 주로 이렇게 좀 즐거운 행사 자리에 또는 뭐예요? 이렇게 임금과 신하가 연희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 주로 썼다면은 주로 공적이고 궁중에서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은 종묘 제례일 때는 악장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 궁중의 음악으로는 대표적으로서 고려가요가 고려소교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서도 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려소교, 고려가요를 함께 이야기한 것이죠. 자,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악장은 뭐다? 조선 초 궁중의 연학이나 종묘의 제약 등에 쓰이던 노래로 조선 건국을 송축한 조선의 건국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그런 송축한 교술적인 성격의 시로서 교술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서정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제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종묘 제향이나 공사 연향 등에서 불려지던 조선 초기의 송축가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악장들이 있었어요. 형식은 기본적으로 2개의 절과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악장이 이 뒤에 화면에서 나와요. 문체가 좀 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체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형식이고 2개의 절과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용비어 청거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모든 악장이 다 이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양하다고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악장은 4개의 문체로 이루어져요. 악장체, 신체라고도 해요. 경기체가체, 한시체, 소교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용비어 청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용비어 청가를 배울 것인데 경기체가체와 한시체, 소교체 등의 그 악장 같은 것들을 정규 시간에 프리패스 시간에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넘어갔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하고 싶고 이걸 꼭 외워야 되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도 하고 싶고 누군가는 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특강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런 특강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학원에 감사할 뿐이에요. 요거는 이따 뒤에 하면서 넘어가서 어쨌든 악장체 그 다음에 경기체가체, 한시체, 소교체는 문체에 따른 악장들의 종류다. 내용은 주로 조선의 개국 창업이나 왕업 또는 개국 문물을 찬양한 송축의 노래로서 뭐 보면은 다양한 사극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옛날 노래인데 옛날 얘기한다 또 할 텐데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것들처럼 뭐 태조 이성계, 이방원, 이씨 형제들을 다루는 그런 조선 건국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장체 그 용비어 청가예요. 용비어 청가.
용비어 첨가는 어떠한 악장에 속하는지는 용비어 첨가에 대한 개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 악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